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6일이고요. 네. 예, 정말 바쁘신 분 모셨습니다. 김기흥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네. 예, 연수구을 예비후보 모셨습니다. 아, 인천에서 네. 또 어떻게 서울을 또 와주셨네요. 아, 영광이죠. 예. 우리 홍철기 PD님이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와야죠. 아,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이고요. 예전에 KBS 기자를 19년 동안 했고요. 대통령이 제안을 줘서 KBS 19년 다니던 KBS 나와서 1호차 수행을 했고 현장 수석 부대변인을 했고요. 인수위하고 대통령실 부대변인 하다가 지난해 11월에 사직을 했습니다. 지금 인천 연수을에서 예비 후보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근데 뭐 인천 연수울에서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죠.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 선거는 바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바람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선거 전체가 잘 돼야 인천 선거도 잘 되고 연수울 선거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에 국민의힘이 워낙 지난번에 맞아요. 수도권을 못했기 때문에 참패죠, 이번 어떻게 참패. 수도권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자, 김기흥 후보님, 예비 후보님, 네. 그 이번 수도권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거 말고 현장을 이렇게 뛰어 보셨으니까 네. 느낄 텐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가 의미 있는 선전을 할 거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네, 선전. 네. 전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구도, 바람, 뭐 인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절실함,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과 절실함은 어디서 묻어나느냐? 결국은 변화고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을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잘한 공천 하에 수도권에서 의미 있는 선전을 통해서 수도권에 바람을 일으킬 거고 전체적인 총선 승리의 어떤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거다,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수도권 선거를 크게 나누면 서울 선거, 네. 경기도, 인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의미 있는 선거가 돼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 지난번 선거 결과를 보면은 네. 이거 미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PD님이랑도 잠깐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예. 씁쓸한 결과를 봤었는데 예, 의석수가 비례대표를 빼고는 253석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도권이 128석, 128석입니다. 근데 지난 선거 때를 보면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18석을 가져오는데 18석밖에 예.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실제 총선에서는 17석밖에 못 맞습니다. 가져왔죠. 보궐에서 한 석을 예. 이제 종로에서 가져와서 그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열패감에서 사람들이 그 열패감에서 다시 해볼 수 있다 그런 자신감 그런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천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싸우는 거고 결국은 전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과연 쇄신을 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왜냐? 고정값이 있어요. 민주당의 이재명은 기본적으로 이재명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이재명의 승리, 이재명의 방탄, 이재명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서 민주당은 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뭐냐면 국민 승리를 위해서 변화를 하는 겁니다. 김기현 당대표 예. 바뀌었잖아요. 한동훈 그렇죠. 비대위원장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장에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결국 기회를 준 겁니다. 저희한테. 예.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아쉬운 대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표를 달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더 이상 과거로 퇴행해서는 안 되고 이념에 좌초된 문재인 5년으로 복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읍수하는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은 뭐냐면 기회를 줬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국회는 권한이 대통령은 권한이 있고요. 권력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버렸죠. 그리고 의석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발목을 잡고 있어요. 뭐 선거제까지도 그냥 당대표가 그냥 결정하면 맞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던데요. 맞습니다. 5천만이 선택하는 그 선거제 개편 또한 그냥 이재명을 위한 선거제지 않습니까? 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그 국회 출입하면서 이 정도까지 이런 식으로 독재 비슷하게 한 건 처음이죠. 그러니까 노골적입니다. 예. 사실 지금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통합 비례 예. 말은 좋아요. 통합 거창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공고화하기 위해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꼼수를 쓴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저번 총선에서도 위성 정당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쪽은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처음부터 반대죠. 그렇죠. 예. 근데 걔네들이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대선 공약으로 안 한다고 했었어요. 또. 예. 근데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 결국은 이재명의 민주당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김기웅의 민주당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골적이고 뻔뻔하게 이걸 하는 걸 보면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냐면 잘 보세요. 대선 졌어요. 이재명 책임졌나요? 안 졌죠. 그러고 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 쫙 비워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 된 국회의원인데 쫙 깔아주잖아요. 비단길. 그리고 당대표 됐어요. 예. 아니 국회의원 됐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당대표잖아. 당대표 됐잖아. 지방선거 패배했죠. 그렇죠. 예.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을 악마화해가지고 하는 그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보면요, 오히려 그 추미애 같은 경우에 대선 패배를 후보였던 이재명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던 문재인 세력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는 정당이 돼버린 거죠. 맞습니다. 뭐 저도 국회를 출입했지만 예전에 제가 국회를 출입하면서 봤던 민주당과 지금의 민주당은 다릅니다. 민주당도 출입해 보셨나요? 네, 민주당 출입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른 거죠. 기본적으로 뭐냐면 예전에 민주당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부터 바뀌었냐? 조국 사태 아닙니까? 잘못을 해도 떳떳하잖아요. 지금 보면 1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항소심 하고 있고, 근데 법률가로서 이게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 회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사인을 위한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점은 어떤 방법은 달리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거를 채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론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그러네요. 네? 한 명을 위한, 오로지 이재명 사인을 위한 민주당이 됐다. 선거제마저도 이렇게 됐다. 저는 이거는 뭐 정상 비정상을 떠나서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그냥 이 기사가 나오는 거 보면 좀 허탈을 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사실 전통적으로 인천이다 하면은 이제 해안 축선이 중심이었는데 네. 이번 선거는 이재명 때문이라도 내륙이 또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으로 인천은 민심의 풍향계라고 했거든요. 예. 2016년 총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6년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졌어요. 2020년 또한 그렇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근데 예. 그렇다면 거기에 있을 때 인천이 8년 동안 과연 제대로 성장을 했느냐? 인천 시민들이 만족된 삶을 살고 있느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의회 권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법도 만들고.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현장 난립니다. 아이고, 저 중소 맞습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영세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맞습니다. 없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내가 왜 범법자가 되느냐? 그러니까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고가 줄었나요? 그 법을 통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좀 딴 데로 빠졌지만 결국 뭐냐면 법이란 걸 통해서 우리나라는 입법국가이기 때문에 법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냐에 따라서 그 법에 적용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란 거 함부로 입법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네. 특히 이념을 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가지는 이념은 뭐냐면 세상은 아직도 이분법적으로 딱 돼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고 노동자는 선하고 자본가는 사장님들은 좀 문제다. 그렇죠. 이 도식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요즘 보면 이렇게 해서 내가 일을 하다가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사고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형사처벌까지 되는 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실제로 사고가 안 나게끔 해서 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회사 문을 닫아요. 그럼 누가 손해예요? 결국엔 노동자들이 맞습니다. 피해를 입게 되죠. 근데 그분들의 선전선동은 이런 세상은 복잡하고 중첩적이고 이런 어려운 것보다는 아주 선명한 이 가진 자, 이게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있는 그렇게 거죠. 되네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천을 잘 하게 되면 전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무엇보다도 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인천에서 의미 있는 선전이 없으면 네. 경기도도 없고요. 어렵죠. 경기도가 없으면 수도권도 없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 수치가 나오잖아요. 예. 지금 18개거든요. 예. 국민의힘이. 근데 서울이 49개 중에서 9개. 예. 경기 다시 확인해도 비참하지만 예. 59개 중에 7개. 7개. 인천이 13개 중에 2개고 당시에는 무소속 하나, 국민의힘 하나였어요. 그러네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에서 이제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 거니까. 그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 잘 보세요. 올릴 수 있는 수치가 많거든요. 그러네요. 예. 잘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인천에 이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인천에 기본적으로 연수 갑을, 예. 남동 갑을, 이쪽 미추홀 이쪽은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예. 중구.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부평과 서구 예. 이쪽에는 좀 힘든 게 쉽지가 있습니다. 않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 호남 분들이 좀 올라와서 많이 사시는 곳들이 부평 쪽에도 있고 서구 쪽에도 많이 계시고, 물론 그 지역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지역에서 이겨서 가져와야 된다. 연수갑이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연수구가 연수갑을로 나눴습니다. 연수가 네.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 전에는 이제 황우여 전 대표께서 4선을 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갑과 을도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해볼만합니다. 갑은 아깝게 200표 차로 박찬대 의원이 이겼고, 그 다음에 을에서는 누가 이겼고 우리 쪽이 예. 이겼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공천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좀 이게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정미 전 대표가 거기에서 18% 포인트까지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3자 구도에서도 졌습니다. 진 거는 사실은 타격이 큰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공천을 잘해야 잘해야 되는 된다. 거고, 그다음에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천 송도 1동, 2동, 3동, 4동, 5동 그리고 동춘 1, 2동, 옥년 1동이 있는데 송도가 처음에는 하나의 동이었잖아요. 그렇죠. 1, 2동이 되고 3동이 되고 4동이 생기고 또 5동이 생겼는데 인천 송도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내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마음이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의 주장을 과하게 관철하거나 중도의 표심에 반하는 언행을 하거나 그러면 뭐 확장성은 좀 힘들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옛날 송도 계시던 분들도 그대로 있지만은 새로 이주해 오신 맞습니다. 분들이 엄청 많으니까. 송도 나이가요. 예. 평균 나이가 30대 후반 40대 초라고 엄청 보시면 젊어졌네요. 젊습니다. 예. 송도 5동 같은 경우는 37살? 완전히 진짜 청년 맞습니다. 지역이 돼버렸네요. 그래서 아파트 동 대표님들이 30대예요. 찾기 힘든 사회인데. 하여튼 예. 그 송도라는 곳이 다른 지역과 달리 되게 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인 것보다는 나의 삶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득이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렇죠. 네. 자, 인천 선거에서 또 중요한 게 원희룡 맞습니다. 전 장관이 이재명을 얼마나 잡아주느냐. 네, 뭐 이기고 지구를 떠나서 뭐 백중으로 가면은 옆 동네 지원 사격도 못 올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진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득표율에 올랐을 때 저는 이번에 어떻게 보냐면 이번 총선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사람들한테. 예. 그러면 사람들이 딱 하시는 말이 있었어요. 꼭 이겨야 된다. 꼭 이겨야 된다. 근데 그 절박감이 언제였냐면 지방선거 때는 별로 없었어요. 좋은 바람이 좀 결과는 불었으니까. 근데 대선 때는 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렇죠. 예. 우리 PD님 현장에서 저도 많이 봤지만
그 사람들의 절박감이 있잖아요. 대선 네. 꼭 이겨야 된다. 이민 가겠다 지면 그렇죠. 네. 사업 접겠다. 나라 절단난다. 요번 총선이 딱 그 케이스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겸손하게 치열하게 변화를 하면서 공천을 잘한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거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물론 언제든 우리를 도와줄 거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이 선거에 임하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쇄신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게 시너지가 있는 거지. 이번 선거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길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요. 네. 저는 근데 그 인천 선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국민의힘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면은 인구라든지 의석수에 비해서 인천을 잘 안 찾아가 중앙당이. 그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 대선 때도 솔직히 맞습니다. 그랬고, 맞습니다. 뭐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그렇거든요. 이 인천이 지금 인구가 부산을 지금 뒤집으려고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송도 같은 경우는 진짜 뭐 글로벌 도시가 돼 맞습니다.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이길 수 있는 데를, 그러니까 이거죠. 사람의 역량이란 거는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강약 조절이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다면 수도권 선거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럼 수도권 선거 중에서 어디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곳, 힘을 써서 이길 수 있는 곳.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이겼던 곳, 아니면 아깝게 빼앗긴 곳, 그렇다면 빼앗겼다면 그 원인이 뭔지, 그렇다면 공천이 잘못됐다면 그 공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표심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하는 거죠. 선거는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하는 게 선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예. 진짜 우리 대선 때도 돌아다녀 봤지만은 네. 생각보다 인천을 많이 안 갔어요. 맞습니다. 손꼽는 수준밖에 안 이게 갔거든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인천은 언제든지 갈 수 있다. 아, 그래서 어디 거쳐서 가는 거나 어디 간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TK를 간다. 예. 뭐 호남을 간다. 그러면 거기를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동선을 그렇게 짠단 예.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인천을 간다 그러면 인천은 뭐 서울 갔다가 가도 되고 경기 어디 갔다 가도 되고, 그러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게 있는데요. 이 기회에 예.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인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당 지도부가 네. 예, 인천 좀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름 세 글자 기억하시는 거예요. 김기흥, 고맙습니다. 예, 대통령실 부대변인. 전 부대변인. 뭐 얘기할 때 전자 맨날 붙일 수가 없으니까 네. 부대변인, 또 KBS 20년 기자. 본인은 네. 또 19년? 탈주하셔가지고 19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20년, 네. 20년이나 19년이나.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 석자 많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전망을 한다는 게 예. 제가 기자 때는 이제 질문하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대답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행동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얻는 게 선거지 않습니까? 단순히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예. 안다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한테 인사한 게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니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인사를 드렸을 때 반응이 있잖아요. 예. 어떤 때는 반응이 와요. 너무 기분 좋아요. 어떨 때는 지나가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마음이 먹먹해져요. 저기 그냥 일종의 이제 투명 인간. 그렇죠. 근데 제가 되게 감사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그분이 저한테 인사를 잘 안 하시던 분이에요. 네.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네. 근데 한 열흘 전인가 지나가다가 다시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젊은 분이에요. 예. 30대. 그러더니 저한테 하시는 말이 오랫동안 지켜봤다. 네. 고생하시더라. 꼭 이기시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시네요. 진심이 통했네. 그래서 저 또한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표현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지켜보고 있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면서도 더 뛰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여튼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 연수구을 예비 후보 김기흥 예비 후보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